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통해서 지난 4월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서울의 소리와 저널리스트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를 여러 차례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원모 전 비서관을 용인 갑에 공천하기 위해서 이철규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통해서 개입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어저께 이제 사실 9시부터인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문자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9시부터 그걸 들었어요. 저도 직접 네, 직접 왜냐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본방사수하셨군요. 아유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게 도대체 또 이건 또 뭐야 그래서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서울의 소리 기자인가 하는 분이 과거에 이제 김건희 여사 그거 네, 그 맞아요. 녹음해 갖고 공개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인 걸 알면서도 또 그 김대남 씨가 그분하고 또 몇 달 동안 그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기이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기자도 이분 기자 맞아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그 몇 개월 동안 뭐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친분을 유지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다 녹취를 했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를 터뜨리는 게 야 이건 기자라기보다 무슨 정보원이나 공작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섬찟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자 윤리에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함정 그리고 걔가 빠질 때까지 어떤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좋은 얘기하면서 형님 하면서 그래서 뭘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이게 윤리적으로 기자 윤리상 저도 기자 평생 했습니다. 이 기자 윤리상 맞나?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옳은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이쪽에서 나온 얘기는 뭐 김대남 씨가 뭐 자기 공천과 관련해서 누가 이제 뭐 낙하산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뭐 여사가 거기에 그 사람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고 그걸 대행하는 게 뭐 이철규 그때 당시에 공관위 그 위원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어서 그것만으로 어떻게 입증이 되는 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실제로 여사의 목소리가 녹음된 게 있다든가 아니면 이철규 그 위원장의 의원의 목소리가 있다든가. 근데 이철규 위원장도 펄펄 뛰고 있고 김대남 씨도 내가 좀 헛소리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법률적으로는 그게 그 어떤 문제가 될 그 부분이 과연 그거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은데 하지만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정치적으로는 저희한테 큰 타격이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 대화 내용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랑 하는 건데 뭐 기자 윤리까지는 우리가 뭐 여기서 넘어갈 이유는 없고 내용만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당의 공천 과정에서 나름대로 깊숙이 개입했다. 이원모 전 비서관은 모두 다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아껴서 중매도 서줘서 했던 분이고 이원모 전 비서관의 와이프 배우자는 또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을 전용기에 태우고 갔잖아요. 신모 씨.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가 아주 깊숙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들어도 개연성은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또 인재영입 위원장은 그런 새로운 인재를 공천하게 하게끔 하는 관문이고 이철규 의원 자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친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산과의 어떤 게이트 역할을 했다고 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통화를 통해서 22년도에 재보궐에 대통령과 함께 어떤 역할을 했고 24년도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어떤 컷오프와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개입을 했고 이거와 전체적인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생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구나. 당에 대한 공천, 그다음에 전당대회에 대한 어떤 당무 뭐 한동훈 대표한테 당시 후보 시절에 익심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5번을 보낸 행위가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에게 보냈어요. 비대위원장한테 당시. 이런 익심 논란을 돌이켜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당무나 공천이나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대통령보다 왕성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이거는 의혹이라고 하지만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녹취록에서 이제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이 뭐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여사한테 이현모 비서관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GX를 떨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그대로 나와요. 사적 통화니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통화가 한 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지난해 9월에 다른 뭐 취재 차원에서 확인하려고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가 뭐 고향이 어디십니까부터 시작해서 올해 거의 8월까지 거의 1년 가까이 1년 가까이. 걸쳐서 계속 이 통화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 중간중간에 나왔던 얘기들이고 이철규 의원은 이제 루트로 지목이 된 이철규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황이라는 게 쭉 이어지고 이분이 또 이제 보면은 저는 대통령보다는 여사님을 굉장히 신경 쓰는 듯한 발언이 계속 여러 차례 나오는 게 오히려 좀 눈길을 끌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다 전원이 들려요. 아, 저 사람이 됐던 이유가 왜? 그럼 김건희 여사 라인이야. 그래서 됐구나라고 할 정도로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당무나 공천에 어느 정도의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 터질 게 터진 게 아닌가. 그리고 터질 게 터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명태균 씨 지금 불거진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는데 그 명태균 씨 녹취가 2년치가 있답니다. 그 2년치가 확보된 상황이고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의 많은 인사들과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부부의 어떤 관계를 과시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저는 이렇게 그냥 대충 뭉개고 갈 수 있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으로 변명이 안 된다. 예,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뭐 합리적인 의심은 할 만하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뭐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자꾸 여사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뭐 그런 소문이 좀 돌았고 이원모 씨가 그 부부가 모두 여사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고 뭐 해외 순방할 때도 같이 나갔다가 그게 논란이 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니까 거기다 준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이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천 나가봐서 아는데 그 떨어지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온갖 것을 다 얘기를 해요. 내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원모라는 어떤 그 검사 출신의 청와대 비서관과 그다음에 김대남이라는 어떤 정치인과 어떤 지역에 있어서 경쟁력이 누가 더 있을까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건 뭐 여론조사를 했을지 아니면 전략공천을 한 건지 뭐 전략공천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이던데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멀쩡한 사람 밀어내고 거기다 갖다 놨다라고 하면은 야 진짜 이게 뭐야 이렇게 될 텐데 사실 그 두 분을 놓고 뭐 이분이 이분을 대체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공천이었다라고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떨어진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떨어진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야 이건 내가 경쟁력이 없거나 혹은 내가 뭐 부족해서가 아니고 제가 낙하산 타고 내려왔기 때문이야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들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하고 그래야지 자기 체면도 살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의심은 가는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말로만 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연관시킬 수 있는 인과관계를 찾지는 못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김종인 최고님 말씀이 일관 상식적으로 맞아요. 떨어지면 온갖 이유를 해서 저기는 무슨 줄이 있을 거야 뭐 할 거야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조각들을 맞춰보면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과정에서 용산과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그리고 사천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각오셨던 게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이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하는 공천 과정에서 이원모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추측컨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묵살당하면서 좀 그 사천 갈등들이 윤환 갈등으로 번진 게 아닌가라고 또 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 단초들을 맞추다 보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당무 개입, 국정 개입 부분들이 드러나면 정말 용산에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막으려는지 저도 감이 안 옵니다. 지금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 여사와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통신기록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시점이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던 지난 2020년입니다. 두 사람이 사실 오랜 시간 뭐 연락 안 했다라는 게 그동안의 해명이었어요. 여기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거든요. 이종호 씨는 통화 당사자가 김 여사가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었다. 권오수 회장이 권유해서 받았더니 직원이었다고 주장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호 씨가 결혼 이후에는 통화를 안 했다는 말이 거짓말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종호 씨가 왜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관계성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했을까? 그거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해왔죠? 피해자다. 본인은 계좌가 도용당했고 나는 알지도 못했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가 당시 검찰이 수사 2020년 9월에 들어가면서 그 어떤 같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들과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의 옆에 사람인지 어쩔지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했다는 부분들은 명백해지지 않았습니까? 통화 내역은 있죠. 내용은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종호 씨가 결국에는 이 재판 과정에서 공범들끼리 아니면 주범들끼리 말을 맞춘 게 아니냐. 근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범 내지 주범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사 내용을 보면 이종호 씨가 전화를 모른 전화 오니까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 그 회장이 이종호 씨한테 전화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전화를 갈 거니까 받아라. 그래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돌이켜 보면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회장이랑 이 주가 조작 관련돼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오수 회장이 주포 아닙니까? 그렇죠. 주가 조작에 이종호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두 사람의 주포와 김건희 여사가 아주 상세하게 본인의 계좌가 어떻게 활용되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를 했다면 활용이 됐다는 것이고 검찰의 의견서에서 김건희 여사는 계좌를 활용해서 13억 원. 뭐 실현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는 9억 원. 그러니까 22억을 이득을 본 사람으로서 지금 최근에 도이치모터 2심에 있는 손모 씨와는 이제 비교할 수 없어요. 거기는 손모 씨는 방조예요. 아 내가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하지 뭐 이거고 김건희 여사 자기의 계좌가 활용된 거를 적극적으로 권오수 회장과 이종호 씨와 논의를 했다면 이거는 방조에서 공범에서 주범으로 갈 수 있는 저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저는 검찰의 어떤 대응과 기소의 어떤 방침들 수사의 방침을 좀 지켜볼 뭐 좀 사안이다 봅니다. 아니 뭐 지금 얘기하신 건 그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해 오셨던 건데 새로운 게 이제 그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는 게 보도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40차례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됐는지를 전혀 모르고 단지 40차례가 있었다. 근데 이게 그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의 직원하고 했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사실관계부터가 좀 명백히 돼야지 뭘 얘기할 수 있지. 그냥 40번 통화가 있었다. 혹은 뭐 100번 통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는 걔하고 뭐 음모를 꾸민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은 좀 더 진행 상황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다. 네, 김재훈님 이게 뭐냐면 직원하고 했다 하더라도 보고를 했겠죠. 그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주가 무슨 일로 조작에 통화했는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적 대응을 한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찰이 그냥 무혐의나 뭐 이렇게 뭉개고 넘어갈 사안은 안 됐다 이제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너무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와중에 중앙일보가 김건희 여사가 심야 계산책 시킨 거 이제 영상이 나오면서 이제 좀 논란이 일었는데 중앙일보에 나온 게 아니죠. 원래는 저희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가 이제 보도를 했고 반론을 중앙일보가 반론이 했죠.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을 네.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 이게 경호 군인들 간식 사기 위해서 간 거다. 저 이제 편의점 봉투가 있는데 이 추석 연휴에 쉬지도 못하고 관저 경호를 하는 군 장병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젊은 군인들이 좋아하는 소시지와 핫바, 음료수 등을 구매하려고 편의점에 간 거다. 이 연상에서 들고 있던 2개의 비닐봉지에 그게 들어가 있었다라고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고 그걸 이제 단독으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 해명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그 사건 기사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 말은 좀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석 연휴에 그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갔다고 굉장히 미담이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서울의 소리 방송은 그 시점에 거기 여사가 나오는 걸 어떻게 알고 거기 갔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 저도 그 방송을 봤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사가 밤마다 산책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대통령실 해명대로 추석 때 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러면 그 서울의 소리가 그 이전에 얘기했던 그거 갖고는 안 맞잖아요. 그게 서울의 소리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 시간에 딱 가봤더니 거기 있다? 그래서 찍혔다?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는 아마 밤마다 진짜 산책을 하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계속 루틴이 돼버려서 일상이 돼버리니까 그 얘기를 알고 서울의 소리 방송이 거기 가서 찍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런 부분이 그 의심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여사가 만약 말 그대로 간식을 사주기 위해서 갔다면 그것도 좀 특이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저 고생하시는 분들 간식 좀 제공해 드리세요라고 얘기하면 비서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서 여사님이 드리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본인이 직접 가서 이게 갖다 주는 거가 좀 특이하기는 해요. 보통 그렇죠? 이제 카드를 주죠. 네. 예, 카드를 주거나 이제 보통 저희가 이렇게 해라. 상자는 그러죠. 정당들도 이제 기자들한테 뭐 이렇게 무슨 행사가 있으면 돌릴 때 당 대표가 직접 와서 안 돌리거든요. 뭐 밑에 있는 이제 행정 직원들 비서실을 보내는 게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뭐 했다면 되죠. 김건희 여사가 밤잠이 없는 거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최재형 목사가 새벽 3시, 4시까지 카톡을 하시는 분이니까 밤잠이 없어서 내가 좀 밤잠이 없어요. 제가 좀 그러는데 혼자 나오기 그래서 반려견과 나옵니다. 그게 뭐 어떻습니까? 뭐 경호원들한테 좀 죄송하긴 합니다. 뭐 이라고 하면 될 거를 굳이 변명을 하려고 경호 군인들한테 간식사를 그러면은 그 서울의 소리 기자가 그런 제보를 듣고 갔는데 매번 그러면 경호 군인들한테 간식을 사러 나오나 보죠. 밤마다 매번. 근데 그게 걸렸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국민들을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솔직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오늘 바사삭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경호군인들 치하하고 핫바로 사진 찍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국민과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처음에 약속했듯이 허위경력 나왔을 때 대통령 미워하지 말고 저는 조용하게 네 좀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다면 지금까지 왔을까?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사실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해서 이게 뭐 매일매일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사실 매일매일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사람마다 그 모닝 퍼슨, 나이트 퍼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낮과 밤이 좀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럼 물론 경호원이나 이런 분들은 안 쫓아갈 수 없으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 예를 들면 그 강아지들을 데리고 반려견들과 이렇게 산책을 하면은 그게 그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용산이라는 데가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닌데, 딴 데처럼 청와대 경내처럼 굉장히 넓으면 거기야 뭐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뭐 또 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반려견들은 항상 산책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낮에 가면은 뭐 경호원들과 같이 나갈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 할 경우에 그걸 그렇게 비난받을 문제인가도 좀 경호원들이 굉장히 힘들었겠다는 생각 들지만 반려견도 힘들어요. 반려견도 뭐 이 시간에 힘들어. 자야 돼. 자는 반려견을 깨워서 나간 거 아니에요. 개 키워봐요. 그렇지 저 많이 않아요. 해봤어요.